당뇨로 고생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당뇨에 일단 걸렸다 하면은 약을 다 알고 사셔야 되고 인슐린 주사라는 걸 주기적으로 꼭꼭 맞아야 되죠. 그리고 또 음식 조절 굉장히 까다롭게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거, 다른 병에 걸려도 이놈의 당뇨가 걸려 있으면 합병증 때문에 치료를 엄두를 못 낼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이 당뇨 과연 평생 안고 가야 되는 병일까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의 이 당뇨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확 바꿔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른바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당뇨의 한방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이죠. 선한의원, 붙여서 얘기하면 선한의원 이승헌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선한의원 원장님답게 선하게 생기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어떤 내용일지 굉장히 궁금하실 겁니다. 한방치료법. 방송이 나가는 중간에도요, 우리 원장님이 하시는 말씀 이외에 궁금하신 거 분명히 생기실 겁니다. 저희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 올려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릴 테니까 게시판에도 글 많이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주변에도 그렇죠. 주변에 당뇨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 꼭 한두 분씩 계십니다. 우리나라의 당뇨 환자가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리고 당뇨가 어떤 질환인 것까지도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의 대한민국에서 당뇨병으로 진단받고 있는 환자 이제 수치를 보면 네. 한 10명 중에 1명이 지금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계시고요. 10%나요? 예. 예. 그리고 지금 당뇨병이라고 하는 부분이 당뇨병 그 자체가 지금 무섭다라기보다는 당뇨병과 더불어서는 합병증. 네. 지금 날로 이제 스트레스라든가 바쁜 일상생활 속에서 불규칙한 식습관 이것들이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합병증에 노출되고 그것 때문에 가장 무서운 질환으로 알려져 있는 것이 당뇨병입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길로 이 당뇨라는 게 또 유전적으로 집안 내력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었습니까? 소위 말해서 그 집안 내력이라고 하는 그 부분 자체가 어떻게 보면 같은 가족 속에 있기 때문에 그 비슷한 성향과 비슷한 식습관의 문화가 당뇨병을 유발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참 말씀도 명쾌하게 해주십니다. 정말 느낌상으로는 공분 소위 같으신 아주 그런 딱 각 잡히신 아주 명쾌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자, 아까 시작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이 당뇨 환자들마다 보면은 약을 한 보따리씩 여행 갈 때나 치면 뭐 반이약이에요, 가방에. 그리고 생활하시면서도 먹는 것도 굉장히 가리셔야 되고 말이죠. 근데 이 고통스러운 골치 아픈 당뇨를 한방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다. 모르시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한방 치료는요? 당뇨병이라고 하면 관리로 알고 계시고 네. 한약이라 그러면 보약이라고 알고 계시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당뇨병 환자들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과 운동이라는 것이죠. 예. 한약과 침치료가 곧 운동과 식이요법을 갖다가 대체해주고 이로 인해서 혈당이 근본적인 안정 유도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인슐린 주사라든지 뭐 까다로운 이런 것들을 갖다가 한약과 침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그러면 이 한방 치료, 한약과 침이 있다고 했는데요. 그 원리는 각각 어떻게 됩니까?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이제 배가 고플 때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밥을 먹지 않습니까? 예. 자기에게 부족한 영양분이 있다 그러면 아마 먹는 것으로 대체를 하실 거예요. 예. 곧 음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보강을 하는 것이고 예. 이 음식의 역할을 대체해 주는 것이 한약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예. 또 사람들이 충분히 내 몸에 영양이 있는데 영양은 있지만 그 영양분들이 각 조직으로 공급이 필요하단 말이죠. 예. 그 공급을 하기 위해서 운동이라든가 목욕을 하는 것이고 자, 운동과 목욕을 하기 위해서 그걸 대체해 주는 것이 침 치료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곧 한약과 침이라고 하는 두 가지의 수단이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음식이라든가 운동의 역할을 대신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이 정확한 진단, 무엇보다도 그 좋은 병원의 기준이 정확하게 진단을 해주는 것일 텐데요. 여기서 우리 저 원장님 한의원으로 직접 가가지고 이 당뇨 진단 이루어지는 과정을 한번 카메라로 담아봤습니다.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원장님. 지금 검사하고 있는 것이 소변을 통해서 소변 속에 있는 요당 검사, 소변에 당이 얼마나 많이 검출되는지를 보고 있는 것이고요. 지금은 자율신경 검사. 지금 환자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계가 어떤 정도로 발휘를 되고 있고 몸이 어느 정도의 면역력을 갖고 있는지를 갖다가 체크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뭐 침 놓거나 피 빼거나 이런 건 없네요?
그렇죠. 첫날에 내원하실 경우에는 우선 현재 환자의 당뇨의 정확한 위치, 네. 어느 정도 심각한지를 갖다가 먼저 체크를 하고 몸의 면역력과 몸의 회복력이 어느 정도가 되는지를 갖다가 상태를 점검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물론 짧은 지식입니다만은 당뇨 검사할 때 소변 검사가 원래 들어가는 겁니까? 양방에서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보시면 예. 당뇨병이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소변에서 당이 검출되는 질환이 당뇨병인 것입니다. 아, 그러네요. 예. 그리고 당뇨. 예. 또 라틴어로 다이아베티스 멜리투스라고 예. 소변이 달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소변이 달달하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당뇨병에 대한 부분을 지금 혈당이라는 부분으로 체크는 하고 있지만 예. 근원적으로 이 당뇨병 환자들이 정말 어디가 문제가 있고 네. 정말 합병증이 심각한 정도를 갖다가 확인하기 위해서는 소변 검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소변 한방에서는 소변 검사가 반드시 이루어지는군요. 자, 조금씩 다릅니다. 양방하고 한방하고 말이죠. 그렇다면 양방과 한방에서는 당뇨의 원인을 어떻게 분류하고 있는지 이것도 좀 다릅니까? 조금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릅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서양의학에서는 당뇨병을 1형과 제2형으로 나뉘고 있는데요. 네. 자, 1형과 2형으로 나뉘는 가장 기본이 이제 분류 기준이 인슐린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인슐린의 결국은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있는가? 네. 인슐린의 분비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제1형 당뇨병. 네.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지만 혈당이 높으신 환자분들을 제2형 당뇨병으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오. 자, 근데 한의학에서는 네. 인슐린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의 몸을 기준으로 분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첫 번째로 환자의 그 증상들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예. 폐 쪽에 문제가 있느냐, 그게 따라 상소, 네. 췌장이라든가 소화 기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을 중소, 예. 또 신장 기능에 문제가 있는 사람 하소, 이런 식으로 몸의 이상 부위나 원인에 따라서 환자들을 분류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 실질적인 양방에서의 서양의학에서의 당뇨병도 2형이 제일 많아요. 결국은 인슐린 분비에는 문제가 없는 환자분들이 한국 당뇨병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래요? 예. 근데 그런 분들까지 인슐린 주사를 일괄적으로 다 맞고 있는 겁니까? 당장의 혈당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예. 이제 인슐린 위주의 치료가 되고 있다는 거죠. 아, 그러니까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그 부분을 집중 치료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그냥 몸 전체에다가 그냥 해당되게 치료를 그렇죠. 해왔다. 그렇죠. 근데 한방에서는 그 집중 치료를 한다. 그렇죠. 이 그림은 뭡니까? 실질적으로 한국인 대부분이 2형 당뇨병이라는 것은 결국 아까 한국인들의 90% 이상이 네. 인슐린 분비는 정상이다. 어. 그러나 생활 속의 습관이라든가 몸의 문제 때문에 예. 혈당이 올라간 사람들이다. 그래서 저희 한의학적으로 몸에 어디가 문제가 있는지를 반드시 찾아서 치료의 대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말 들으면 들을수록 당뇨 참 골치 아픈 병이다 생각이 드는데 또 당뇨하면 생각나는 건 뭡니까? 게레스입니다. 합병증이죠. 합병증 때문에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렇다면 아까 당 수치를 기준으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 당 수치 관리만 해가지고 합병증에 대해서 그 예방이 가능한 겁니까? 합병증은 말 그대로 함께 병행해서 나타나는 것이 합병증이거든요. 네. 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당뇨병, 혈당이 상승한 이유는 반드시 그 원인은 내 생활 속에 있을 것이고 네. 1차적으로는 예. 2차적으로는 잘못된 생활 속에서의 내 몸에 이상이 유발되어서 혈당이 상승한다라는 것이죠. 네. 그럼 그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하게 혈당만 떨어뜨릴 것이 아니라 네. 이 생활 속의 원인과 몸의 이상의 문제를 갖다가 함께 고쳐 주어야지만 합병증으로부터 탈출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것이지 예. 혈당만 떨어뜨린다고 하더라도 그 혈당을 상승했던 그 문제들이 계속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예. 궁극에 가서는 합병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없으실 뿐더러 예. 궁극에 다시 혈당이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아까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부분적으로 정확한 그 그렇죠. 부위를 알아가지고 말이죠. 그렇죠. 예. 두 번째 그림은 뭡니까? 네. 생활 속의 원인과 내 몸의 문제를 갖다가 치료하지 않고 온리 약물에 의존해서 혈당만 떨어뜨릴 경우에는 네. 오히려 당장에는 혈당이 안정화될지 모르겠으나 장기적으로는 혈당이 상승하는 문제가 또 유발될 수도 있다는 걸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혈당 관리가 당뇨의 근본 치료는 아니다. 그렇죠. 라는 말씀이시군요. 예. 자, 방송 나가는 중간에도요, 여러분들 궁금증 계속 해결해 드리고 있습니다. 말씀 드리면서 새롭게 아신 사실 굉장히 많으시죠? 더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당뇨의 근본적인 치료를 해야 된다. 아까는 뭐 이렇게 말씀하셨죠. 세 부위로 나눠서 정확하게 원인을 알아가지고 치료를 해야 된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봐야 될 텐데요. 자, 근본적인 당뇨의 한방적인 치료법 어떤 겁니까? 혈당을 상승한 내 몸의 문제를 곧 이제 바꾸셔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내 몸에 이상이 초래된 생활 속의 습관을 바꾸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도표를 보시면 지금 세 가지를 바로 잡자라는 뜻에서 TG 치료법을 명명을 했습니다.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대부분의 혈당을 관리하시는 분들의 모습을 보면 네. 당장에 혈당을 떨어뜨리는 쪽에 생활에 포커싱을 두고 계시는데요. 예. 혈당이라고 하는 것이 떨어지는 것은 결과물로서 떨어져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첫 번째 생활 습관을 바로 잡고 예. 몸의 문제를 바로 잡으면 자연스럽게 혈당이 내려와야 된다라고 보시는 게 당뇨의 근본 치료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 먼저랄 거 없이 생활 습관이 먼저. 그렇죠. 몸의 문제를 바로 잡는 게 그 다음. 그렇죠. 그다음에 당 수치가 자연스럽게 잡아진다. 그렇죠. 자, 그럼 이 세 가지 좀 자세히 하나하나 알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굿 글로우스 맞습니까? 굿 글루코스입니다. 글루코스. 네. 인체에서 당을 표현할 때 하나의 형태가 이제 글루코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글루코스. 그렇죠. 예, 그래서 뭡니까? 환자들 중에서 실질적으로 당장의 혈당이 너무 높다. 예. 생활 관리의 근본적인 치료도 중요하지만 당장의 혈당이 높아서 생기는 합병증이라든가 문제들도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빠르게 당장에 올라간 이 혈당을 내려주는 방법의 치료가 또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단지 이제 서양의학적인 인슐린 위주의 어떤 치료 방식도 이 글루코스라는 범위 안에서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예. 단지 이제 혈당 강화제 같은 경우는 내성에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과 두 번째는 저혈당 쇼크랑 소화기계 장애가 유발된다는 부분에 문제점이 있다는 부분이고요. 네. 한의학적으로는 오히려 저희들이 당을 빠르게 떨어뜨려주는 약물들이 당장의 인슐린을 컨트롤하기보다는 내장의 열이라든가 결국은 혈당이 올라갈 수 있는 몸의 문제를 순간 빠르게 해소함으로 인해 가지고 혈당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는 부분에서 장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장을 정상적으로 돌려가지고 알아서 당을 내장이 떨어뜨리게 하는. 그렇죠. 예. 이분 보시면 이제 네네. 4년 정도 이제 당뇨병을 갖다가 이제 고생하신 분이신데요. 예. 양약을 갖다가 복용하신 적은 전혀 없으시고요. 바로 오셨군요. 그렇죠. 이제 이분을 갖다가 저희들이 당화 혈색소 이제 3개월 평균치가 10.7%라 그러면 상당히 혈당이 높은 수준이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분을 보시면 처음에 오셨을 때 293 공복 혈당이 293이시기 때문에 높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을 빠르게 떨어뜨려 줌으로 해 가지고 지금 갖고 계시는 혈당의 상승을 해서 입마름이라든가 소변을 자주 본다라든가 공복감이 너무 심하다라든가 이제 어지럽다라든가 하는 부분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이분은 저희들이 한약을 통해서 지금 빠르게 혈당이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으실 거예요. 정상치는 몇입니까? 정상치는 공복 혈당이 지금 100 미만으로 보고 100 미만 정도가요. 그러세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당화혈색소를 보시면 8.9라고 돼 있으시고 이분도 마찬가지죠. 이분도 처음에 이제 도표를 보시면 그다음 도표를 보시면 이제 혈당이 위에 높게 형성되시다가 네. 이제 시간 지나서 점차 저희들이 이제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뒷부분에 가서 왜 다시 조금씩 올라가나요? 그 부분 이제 처음에 아무리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린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아까 생활 관리라든가 몸의 문제를 치료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뒤에 상승하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 일단 첫 번째 치료에선 저런 그래프를 보이게 되는군요. 그렇죠. 예. 네. 자, 다음 분은요? 이분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면 이제 15년 동안 이분은 이제 양약을 아침 저녁으로 2알씩 이렇게 계속해서 15년을 관리해 오셨지만 점차 이제 혈당이 상승하고 있는 상황이셨고요. 자, 처음에 오실 때 235라고 하는 혈당을 갖다가 보이셨단 말이에요. 100 미만이 정상인데. 그렇죠. 와. 그래서 이제 이 부분도 초기에 빠르게 저희들이 이제 보시면 이제 불면이라든가 소화불량 이런 부분의 증상들도 많이 이제 보여주시고 계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당장에 혈당이 높다라고 하는 거기에 대한 걱정.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는 거예요. 아, 스트레스군요. 그래서 당장의 근본적인 치료를 앞서 혈당을 또 빠르게 조절을 갖다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때 이제 235였던 혈당이 내려오시는 거죠. 대신에 이제 뒷부분 가시면 다시 이제 생활 관리가 근원적인 부분이 잡혀지지 않기 때문에 다시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반복하시면서 정상 범위 안으로 지금 치료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굿바디 두 번째 굿바디는 뭡니까? 자, 굿바디라고 하는 것이 이제 몸의 문제를 바로 잡는다라는 거죠. 결국은 이제 한의학적인 가장 강점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가장 자신 있게 내세우시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의학은 어떻게 보면 병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네. 병을 갖고 있는 그 사람의 몸에 초점을 두고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의학적인 문어에 소갈이라고 하는 질환이 있어요. 들어봤어요, 소갈. 이 소갈을 예. 현대 당뇨병을 앓고 있는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과 거의 90% 이상이 비슷한 증상이 문헌에 나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예, 소갈하고 당뇨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예. 이 소갈의 범주에서 저희들이 당뇨병 환자를 바라보건데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심장과 폐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네. 위장과 췌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오. 신장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 그래서 각각 환자의 현재 당뇨병, 똑같은 당뇨병이지만 네. 어느 장부에 특히 문제가 있는지를 찾아서 바로잡는 치료가 굿바디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심장폐, 위, 췌장, 신장, 그리고 또 각기 그 증상이 또 다 다르네요. 그렇죠. 오, 요거 요거 적어가서 저도 한번 주변 분한테 한번 검사를 해보고 싶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네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알겠지만 당화 혈색소가 5.9%라고 하는 것은 혈당이 그닥 높지가 않으신 분이십니다. 네네네. 혈당은 높지가 않으신데 지금 현재 양약 복용을 통해서 아침에 3알, 저녁에 2알 정도, 그러니까 양약을 통해서 혈당은 지금 관리가 잘 되고 있는 상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 대신에 예. 피로감이라든가 빈뇨라든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체중이 5kg가 빠진다라든가 지금 네. 혈당은 안정화가 되고 있는데 예. 몸은 계속해서 문제가 있는 거죠. 약으로 약기운에 그렇죠. 하다 보니까 약을 통해서 혈당만 안정화를 잡다 보니까 실질적인 이제 초기의 당뇨, 혈당을 상승시킨 몸의 문제를 치료를 하지 못하고 있다 보니까 예. 이제 그것 때문에 피로감이 심하시고 예. 소변을 너무 자주 보시고 그다음에 체중이 지금 4kg, 5kg 한 달 동안에 빠지고 있는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계시다는 거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예. 혈당을 빠르게 떨어뜨리는 부분은 문제가 안 되고 예. 오직 몸의 문제를 저희들이 개선하는 쪽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 한 2, 3개월 정도 치료를 하시면 몸이 증상들이 다 소실되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찾게 되는 거고 예. 뒷부분 가시면 초기에는 혈당이 5.9였던 이제 당을 했었어도 약간 혈당이 초기에는